당장 국민의힘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먹고 튀는 뭐 튀냐는 겁니다. 김기현 당시 합의를 했던 원내대표, 돌직구쇼 멤버죠. 사기 행각이자 먹튀다. 현 권성동 원내대표, 21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민주당의 국회를 운영하려는 의도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의회에서는 과거에 민주당이 원구성에 대해서 합의했던 내용들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라고 이제 제 방에 가면은 협의문 걸어놨습니다. 예. 그거를 무시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은 또다시 아마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 비판 들어봤습니다. 먹튀다라는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난해 합의를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신문에 기사를 쓸 때 저도 이제 동아일보 신문 기자로 입사했으니까 자주 쓰던 관용어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뒤집었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요건은 물론 지난해 7월이기 때문에 이게 한 1년 아직 안 지났습니다만 잉크는 말랐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선명하게 똑똑하게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분이 국민의힘이 계속 야당할 줄 알았으니까 법사위원장 양보하겠다고 한 건데 박홍근 원내대표 말이잖아요. 예상을 깨고 대선에서 이겼으니까 법사위원장 못 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로서. 국회법 보면요. 상임위원회가 17개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국회 운영위원회고 두 번째가 법사위거든요. 예. 그만큼 법사위가 사실 핵심적인 위원회다 할 것인데 위원장을 어떻게 뽑냐면 41조 2항, 국회법 41조 2항에 보면은 본회의 선거를 통해서 뽑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관례 말씀하셨지만은 어땠냐면 옛날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는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직전까지는 여당에서 하는 거는 이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야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관례가 바뀐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국회 정신이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진 여당이 법사위까지 좌지할 수 있다면 막강한 입법 독재가 우려되기 때문에 국회 견제 차원에서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국회의 관례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부패하는데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그 정부 하에서는 정말로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됐으니까 지난번에 그와 같이 합의를 한 건데 저는 처음엔 그 합의가 이번에는 야당한테 준다라고 합의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야당도 아니고 아예 콕 찍어가지고 하반기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그 법사위원장을 준다 이렇게까지 합의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갖다 이제 와서 깬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김영주 의원님도 비슷했겠지만은 그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동네 뭐 공터가 많았거든요. 예. 게임을 했어요.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오징어 게임. 그런데 어떤 애들하고는 게임 안 하느냐? 어떤 애들하고? 우기는 애들. 우기는 애들. 금 밟았는데 안 밟았다고 우기는 애들. 동네에 꼭 2명씩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그 규칙을 바꾸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아니야 이번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애들하고는 게임을 못 하는데 저는 박홍근 그 위원장이 정말로 이제 지방선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참 모를 정도로 참 희한하다는 생각까지. 정혁진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려드렸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문해요. 뭐 우리가 합의를 깨는 걸 수도 있지만 지난번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다 국회의장 중재로 합의를 해놓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를 깨지 않았냐. 그걸 보면서 법사위원장 양보 못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이런 반론,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거하고 이거 같은 거기에 놓을 수 있는 것인가. 검수완박 관련해가지고는 또 다음번에 이야기할 게 있겠지만 검수완박 관련해서는요. 저를 포함한 거의 90% 이상의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절차가 뭐 이렇게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실행이 됐을 때 일반적인 국민들 특히 힘없는 서민들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 할 때에도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법 시행되면 아주 커다란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요번에 특히 고발인들 이의 신청권 같은 거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제 6개월, 1년 뒤에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의 거기에 나오게 될 터인데 그것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이 합의 깨는 거하고는 저는 같은 그 평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도 깼으니 나도 깬다라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박홍 원내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 거다라는 건데 그러면 민주당이 여당이고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는 왜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을 양보 안 했는가에 대한 답변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 지도부는 합의를 깨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키려 하는가? 왜 못 주겠다고 하는가? 이 이유가 궁금합니다. 김수경 교수님, 오늘 조간신문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법사위원장의 권한 자체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법사위라는 곳은 이 법안이 법사위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본회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법사위에서 저지당하면 그 법안이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들이 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건데요. 특히 지금 걸려있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중수청법이 있지 않습니까? 중수청법 같은 경우에 지금 원래 원안은 민주당에서 발의한 원안은 굉장히 여당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뭐 법무부 밑에 두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또 중수청장을 누가 임명할까의 후보를 만드는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도 여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권을 가진 당이 훨씬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죠. 네. 그럼 왜 민주당이 맨 처음에 발의할 때 이런 식으로 내용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대선에서 이길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의 당에게 유리하게 법안을 만들었고 아까 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거는 야당이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야당에게 주기로 했던 거지 이제 우리가 야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할 거야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말에는 속내가 뭐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그걸 예. 전제로 지금 법사위를 넘겨주겠다고 했구나라는 예. 게 지금 속내가 드러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 법사위를 장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중수청법을 만들어서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하고 이런 식으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 국민의힘에게 법사위를 넘겨주게 되면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중수청법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마도 이 법사위원장을 갑자기 말을 바꿔서 우린 못 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진짜 이거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룰을 다 파기해 가면서 결국 답은 정해져 있어.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지만 논리가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권성동 의원이 합의 파기한 걸 가지고 똑같이 우리도 합의 파기하는 게 뭐가 어때서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는 굉장히 치졸하고 유치한 그런 행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졸하고 유치한 행태다라는 건 김수영 교수님의 개인적인 견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수위에서 장제원 실장이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인수위 쪽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늘 뒤집으니까 참 원래 후반기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쪽에서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무소불위의 그런 의석수로 약속도 파기하고 그런다 그러면 뭐 국민들이 심판하지 않겠어요? 저희들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제원 실장이 비판을 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굉장히 무기력하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민주당이 진짜 안 주기로 하면 답 없다 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버티면 대책 없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표결로 선출, 국회의장이 상임위원장 선출권 상정하고 민주당이 표결로 밀어붙이면 저지할 방법이 없다.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 5년간 늘 그래왔듯 임대차법 때부터 쭉 그래왔듯 이번에도 버티고 강행하면 답 없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성동, 우리가 기댈 곳은 국민 지지밖에 없다. 글쎄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번 합의 파기만 안 했어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에 힘이 세질 것 같은데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이 작정하고 지연 전략 쓰면 누구도 주지 못한다라고 동아일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선배 의원이자 또 도직구의 좌장인 김용주 의원님 그냥 계속 버티고 강행하고 안 주고 뒤집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이게 우리 정치의 민주화 이후의 과도기 현상일 수도 있고 무질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차라리 말하자면 문화로서 아예 다수당이 전반기 후반기 통틀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역사였다면 그것도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예. 우리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여당이 쭉 하다가 어떤 시점에서 야당이 쭉 하다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했던 합의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는 예. 것이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사실은 민주당이 과연 대선의 패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박은순 오거돈의 문제에 대해서 당헌까지 만들었던 바꿔서 이렇게 후보를 냈던 무리수,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또 그야말로 어떤 그 위성 정당에 있어서도 또 위성 정당을 만들고 또 꼼수 탈당을 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늘상 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여당 또는 야당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자문, 거기로부터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 대선에 졌으니까 앞에 했던 합의가 무의로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실패를 연장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저 정당은 그야말로 장제원 위원장이 말했듯이 수시로 입장이 바뀌는 그것이 무슨 정당이냐, 난장판이지. 이제 이런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비대위원장을 똑바로 두지 못했다. 그런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민주당 김영주 의원님의 강력한 돌직구, 직언, 의견 들어봤습니다. 대선에 졌기 때문에 입장이 달라졌다라는 명분을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법사위원장은 원래 야당 몫이었으니까 야당이 된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는 논리에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왜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았던 거죠? 라는 질문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대답할 수 있을지도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검수완박 국면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소신 발언을 했다가 탈당을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속으로 웃고 있을 것이다. 문 정부도 과거 적폐 수사처럼 똑같이 당할 위기에 놓여 있다. 윤 당선인 속으로는 웃음 나올 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경찰도 있고 상설특검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금태섭 전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수완박 국면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당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22일 검수완박 처리 중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있었다라는 이유로 김기현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 선처는 없다. 민주당은 강경하게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김기현 전 원내대표, 징계안이 바로 본회의 부의되는 제1호 사례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매우 이례적 중징계 대상이 성희롱 최강욱 의원도 아니고 검수완박 부조리에 맞서 싸운 김기현이라는 사실이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징계해라 라는 겁니다. 김병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줬던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여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 입맛에 맞춰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징계하고 겁박 주게 되는 행태가 반복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의 그 발언 논란 때문에 한바탕 뉴스가 뜨겁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예. 당 내에서조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검수완박 국면에 대해서 맞서 싸웠던 김기현 전 원내대표를 징계하겠다 그러면 이 국면에서 일어났던 국회의 많은 일들이 정상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저질렀던 뭔가 거대한 권력의 범죄를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려고 하는 방탄법안 아니냐 이런 비판이 크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지난 과거 잘못 중에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울산시장 선거에 얼만큼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고 거기에 대한 최대 피해자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지금은 의석의 힘을 바탕으로 정말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국면처럼 보입니다만은 이제 지방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고 국회에서 힘자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지방선거에서 또 어떤 평가를 하게 될지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국민의 판단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병민 전 대변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벼르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동훈 낙마시키면 한덕수 통과시켜 줄게 등의 소위 볼모 제안도 있었다라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한데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라며 한동훈 내정자가 강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